반갑습니다. 3월입니다. 3월 첫날, 주식시장 첫날이죠. 오늘도 지나면 바로 4월이 올 겁니다. 긴장하시고. 자, 어제 하루 잘 쉬었는지 주식시장 첫날 항생지수, 중국지수 대단했어요. 이거 글로벌 지수 중에서 항생과 중국 시장이 대단했고, 유럽, 미국 시장은 조용히 넘어가는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먼저 이번 주에는 챙겨 드실 수 있는 종목을 또 안내를, 월요일 날이니까 안내를 좀 해드리고, 또 알테올젠, 월트 디즈니, 셀트리온 이런 애들은 지금은 조정시마다 이 세 종목은 조정시마다 매수를 해가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조정시마다 매수를 해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서 일단 알테오젠, 월트 디즈니, 셀트리온 이 세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보고 시황도 전체적으로 오늘 월요일이 아니고 지금 오늘 내일, 오늘 목요일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시황도 잘 들으셔야 돼요. 일단 월트 디즈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월트 디즈니, 월트 디즈니. 이 종목은 이 종목은 돈이 되는 종목이니까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당일날 수익이 나면서 다시 밀려 들어왔는데 이 종목은 월봉상 주봉상으로 챙겨 보시면은 주가는 주봉상으로는 140불까지는 자연스럽게 가는 거니까 천천히 매수를 해가면 됩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빠질 가능성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이 자리에서 약 한 30% 정도, 자산 한 30% 정도는 매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챙기세요. 1차적으로 지금 전날도 말씀을 내가 드렸는데, 지금 이 자리부터는 제가 추격 매수를 1차 해도 되는 날이라 그랬어요. 만일에 이제 여기서부터 바로 반등이 여기까지 오면은 여기서 저점에서 매수했던 거는 일단 청산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 또 이 종목도 월트 디즈니란다. 이거 페이팔 홀딩스도 제가 좀 챙겨보고 있는데 페이팔 홀딩스도 챙겨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특별히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조심스럽게 저점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으나, 페이팔 홀딩스 나스닥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 종목의 이 지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물론 지수가 나스닥이 뜨면 이것도 뜰 수 있습니다. 뜰 수 있는데 이 종목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거 챙겨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피해갈 필요는 없어도 이 자리 같으면은 자산 한 15%는 들고 가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5% 정도. 지금 현 자리에서 일봉상 현재 자리에서는 자산의 한 15% 정도는 매수를 해가도 그다지 나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다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도 주식하는 사람의 자세다. 알테오전 한번 보겠습니다. 알테오전. 아침에 이제 3월 달에서 봄이라서 이제 좀 시원하게 옷을 입고 왔는데, 창문을 딱 내리고 승차 딱 해서 찬 공기를 맡으니 전일보다는 조금 시원한 것 같아. 뉴스를 들으니까 간만에 날씨가 갑자기 시원해졌다 그러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정말로 봄 기운 같은 날씨라 그렇게 이야기들 하니까 따뜻한 봄날 우리 모두 보낼 수 있도록 계좌에도 따뜻하게. 자, 이 자리는 매수 구간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적절히 매수 구간입니다. 매수 구간이니까 놓치지 말고 잘 챙기십시오. 놓치지 말고 잘 챙기고, 무엇보다도 시장이 안 좋아지면 종목 추천해 주는 것도 주가는 빠지게끔 돼 있어요. 시장이 좋아지면 올라가고, 시장이 이제 행보장에서는 안 갔던 것들이
상승 안 했던 것들이 그때 상승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무슨 말인지 한번 챙겨 보시고요. 알테오전도 모아가는 내용 55,000원에서 저는 이제 55,000원에서 한 75,000원까지 1차 55,000원, 2차 75,000원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셀트리온 셀트리온 삼성전자가 M&A가 어쩌고 조금 또 뭐 그런 소리 또 나오네. 아 이거 셀트리온 셀트리온은 이날 내가 이제 모아갈 수 있도록 얘기를 던졌는데, 지금 좀 이 자리에서 오늘 내일 자리에서 오늘까지는 또 지켜보겠습니다. 추매를 지금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고, 추매를 안 하겠고, 오늘 내일까지 지켜보다가 얘도 지금 따끈한 자리를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가가 쌍바닥을 찍고 있는데, 시장이 안 좋아지면 모든 주식이 주가는 저점을 낮추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계속 쌍바닥 W자형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하루 더 지켜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들고 있는 것만 해도, 매수를 한 것만 해도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거든요. 요만큼 더 밀렸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고, 그래봤자 자산의 몇 프로입니까? 15%예요. 15%. 지금 오늘 시장에서 약간 더 밀리면 5% 정도는 추매를 해도 돼요. 5% 정도는 추매를 해도 되는데, 한번 볼게요. 3월 요거 좀 치우고, 셀트리온 신규 하시는 분들은 오늘 뭐 15% 잡아도 됩니다. 신규로 오늘 그 하시는 분들은 그15% 정도 더 잡아도 되고, 두 번째 하시는 분들은 뭐라 이야기를 해야 되지? 추가적으로 5%에서 10% 5%에서 10% 정도 수매를 대해도 되겠습니다. 10% 정도 수매를 10% 정도 모아가는 전략. 3월 1일 날입니다. 오늘 10% 추가 추매. 요리 좀 내겠죠. 오늘 그 시가부터 오늘 시장가부터 10% 정도, 자산의 한 10% 정도, 15% 정도, 처음 보시는 분들은 15% 20% 정도 매수를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겁니다. 크게 문제는 안 될 거고,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는 있으나 이거는 주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니까 걱정 안 하시고 매수를 해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내용을 종목은 여기까지 안내를 드리고, 이제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일날 내가 그 아일랜드 갭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찾아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우리가 시장이 쉬면서 그저께 주가를 올리고 빼면서 그 아일랜드 갭이 이제 사라져버리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일랜드 갭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듯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항생이 해외 시장을 보면 항생 중국 관련 주식, 아시아 관련 주식들이 어제 막 급등을 많이 했는데, 니케이는 0.2%밖에 안 떴고, 그래 짱대 양봉이 나버려서요. 뭐 전일날 우리 꼬리 아리꼬리. 근데 다우는 미국은 다들 뭐 주춤주춤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1순위가 우리나라 시장이 제일 먼저 이제 급격하게 따라가는 게 1순위가 미국 시장을 1순위로 우리가 먼저 따라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시장이 그 항생 상해를 뭐 그 2, 3순위로 한 15%에서 한 20% 정도 이 영향이 미쳐요. 1순위가 그 미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3순위가 유럽입니다. 유럽 시장을 이렇게 이제 움직인다 이래 보시면 돼요. 다시 정리를 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1순위가 미국,
2순위가 아시아 상해 중국, 3순위가 유럽, 독일, 프랑스, 영국, 뭐 기타. 이 얘들이 움직이는 게 따라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보면은 그 상해 항생 때문에 우리 주가가 이렇게 지금 안 밀렸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저께 이제 아일랜드 갭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주가를 낮추느냐 올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있어서 이번 주까지는 주가를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답은 나온 듯합니다. 답은 나온 듯한데 2340까지는 2340까지는 밀리는 게 답이고요. 밀리는 게 답이고 중요한 거는 너가 잘 들으라는 거. 기준선 밑에서 캔들이 움직일 때는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 여력이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65%는 주가는 빠진다고 그래 나와 있거든요. 주식은 힘이 없다고 그래 나와 있기 때문에 기준선이 여기 움직이다가 이제 꺾이고 그 21선 전환선까지 데드크로스가 생긴다 싶으면 주가는 하염없이 밀린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정석입니다. 정석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환선 한번 볼게요. 전환선도 초록색이네. 전환선을 색깔을 한번 좀 바꿔보고 말씀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전환선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데드크로스가 생겼기 때문에 주가는 그다지 오늘 올라가봤자 이 전환선 9일선 전환선 9일 오늘 올라가봤자 2426 여기까지 터치를 하면 주가는 좀 밀린다고 이렇게 보시는 게 정석이지 않겠나 싶으네요. 여기 이 자리에서 밀어줄 수 있다. 장 초반에는 그다지 크게 뭐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314 언저리 여기서 시작을 할 거예요. 출발은 이 자리에서 아마 출발을 할 건데 주가는 전저점을 위해서 주가를 밀린다고 보는 게 이제 제 입장인데 이걸 보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 시장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먼저 봐주는 게 답입니다. 하이닉스도 주가는 멈칫멈칫하면서 주가는 그다지 힘이 없어 보이고요. 좀 밀어주는 쪽에 안착이 되어 있고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그 이평선에 다 밀어주는데 그 미국에서 그다지 이제 좋은 소식을 안 주기 때문에 그 영향가 없는 내용들이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는 하방 경제, 하방으로 밀어줘야 될 내용에 대해서 안 밀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시장도 일단 오늘은 상승이라기보다는 만일에 오늘 우리 시장이 짱대 음봉이 나오잖아요. 음봉이 나오면 글로벌 시장 다 짱대 음봉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2340에서 바로 2300까지 바로 빠질 수도 있어요. 바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 시장의 그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되고 지금 대형주들 주가가 빠지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안내드렸던 종목 말고 대형주들 있죠. 대형주들 뭐 많이 밀려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많이 챙겨서 수월하게 수익 낼 수 있는 부분을 잘 챙겨주고 중공업 회사들 제가 말씀드렸죠. 조선주 지금 이게 시작도 안 한 겁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떴던 것들은 매력이 굉장히 좋지만은 여기서 날아갈 수 있는 추가적으로 붕 이렇게 날아간다고 보시면 큰 코 다칩니다. 지금은 시장이 이게 진짜 불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추가 상승이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아니고 조정에 의한 반등에 의한 조정이 나오면 먹고 빠지고 이런 전략을 짜야지 아니면은 주구장창 막 홀딩을 한 3년 정도 홀딩을 딱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둘 중에 하나 전략을 짜는 게 제일 좋고 가장 합리적인 거는 자산에 지금 이유가 어쨌든 자산에 자기가 잡았던 금액에 30%는 상승을 하면 팔고 그다음 주가 조정 받으면 이 자리에 다시 매수를 하고 30%만 계속 사고 파는 전략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게 조선주는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나 조선주를 한 2천만 원치 샀다 이 자리에서
근데 여기서는 다 팔지 못하고 겁이 나겠다 그러면 2천만 원 중에서 30%면 얼마예요? 660만 원, 한 600, 한 700만 원 정도는 700만 원 정도는 이 고점이다 싶으면 한번 팔고 한 5%에서 10% 정도 빠진다 싶으면 이 700만 원을 다시 사고 또 올라가면 700만 원을 다시 팔고 또 좀 빠지면 700만 원을 다시 사고 요렇게 이제 그 1600만 원, 1300만 원 정도는 계속 홀딩을 하면서 700만 원만 사고 팔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고 한국전력은 계속 지금 내가 말씀드리지만 한국전력은 계속 시장에 적자가 나온다고 그래요. 지금 시장에서 이때 가장 악재에서 지금 급등이 막 나왔는데 한국전력은요 계속 내가 말씀드린 이 자리가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엄청나게 저렴하거든요. 저렴하기 때문에 한국전력이 왜 적자라 그러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 솔직하게. 한국전력이 왜 적자라고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한국전력은 사이클이 있습니다. 7년 딱 주기 지나면요 저점에서요 고점 대비 7년이 딱 지나면 저점에서 고점 대비 지금 저점에서 그냥 2만원에 잡을게 약 250% 뜹니다. 그러면 7년 동안 은행에 넣어놓는 돈, 부동산을 사는 돈, 어떤 게 수익이 많았나? 고점에서 산 사람은 주가를 이렇게 빠지겠지만 저점에서 이렇게 매집했던 사람들은 250% 정도는 수익이 나는 그 영향으로 본다 그러면 엄청난 부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부동산보다. 그리고 간만에 그 부동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짧고 굵게 이제 시장 정리를 하면서 부동산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시황을 마무리할 텐데 우리 부동산 시장이 제가 이제 어 뭐자 15년 전을 생각을 해보면 15년 전 그다음에 1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잘 들으라 너도 15년 전에 제가 보자 15년 전이면 내가 50대 15 빼면 37 17년 전이네 17년 전 약 한 15년 17년 전에는 집값 상승이 부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거든요. 최근 들어와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집값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돈이 들어갈 데가 없어 급등을 했는데 15년 전에 보면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집을 지었느냐면 살아보고 분양이 안 돼 살아보고 전세로 살아보고 5년인가 3년인가 전세를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그 이후에 집을 사라는 그런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있었어요. 정책이 지금도 이제 그런 정책이 나오는 듯 하는데 지금은 집 없는 사람은 무조건 분양이 새 아파트 분양받아 사야 됩니다. 분양받아 그것도 1000세대 이하는 사지 마세요. 1000세대 20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건설사들 중에서 메리트 있는 1, 2, 3위의 건설사들을 선택을 하세요. 오피스텔 이런 거는 사지 마세요.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그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 월세 받아 먹을 사람들 제외하고 일반 사람들은 직장인이라든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오피스텔 이런 거 사지 말고 그냥 35평 전으로 고층 아파트를 사시는 게 가장 좋고 앞으로 10년 이내에 주가는 지금처럼 이 자리까지는 안 옵니다. 안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팩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1년 전에 제가 이제 고점에서 다들 팔으라고 이야기 주변에 많이 들렸는데 단 한 사람도 내 말 들은 사람은 없어요. 한두 사람 매도를 했다가 당일날 그 체결이 안 돼가지고 계속 팔리지 않고 이제 내려왔던 사람들 제외하고는 부동산 역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마 다 맞을 겁니다. 다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요즘 이제 부동산 미분양 돼가지고 막 뉴스를 많이 해요. 무이자 살아보고 그다음에 80년 서울에는 80년 동안 살아보고 뭐 절반 가격 아파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정부 정책이 이제 앞으로 계속 바뀔 겁니다. 그 미분양 그 무이자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도 가장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부분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참고하시면서 부동산도 저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짱대 음봉이 나오면 스트레이트로 추가 하락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2300까지는 쉽게 빠진다. 우리나라 짱대 음봉이 나오면 다우나 미국 역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추가 하락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전저점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2300에 와서 2300에서 전저점 바닥 2200도
가능성이 35% 이상이 된다. 지금은 이 고점을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다. 올라가면 주가는 이렇게 빠진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정석입니다. 예, 감사합니다.